강계훈 의원님이 전에도 무상의료 지론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대선 후보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아주 저희가 잘 경청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국민을 케어하겠다 이런 취지의 기고를 어디서 하신 거를 봤어요. 내용 좋더라고요.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그렇게 촘촘하게 과연 국민들을 케어하고 있느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인 세대, 1인 가구가 일종의 이제 뉴노멀, 복지에 있어서도 뉴노멀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규모가 지금 대략 세대로 보면 한 40%에 육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습니까? 복지부에 혹시 1인 가구, 1인 세대를 담당하는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이 어디인가요? 1인 부서를 담당하는 데는 없고요. 딱 다만 뭐 정해져 고독사를 있지는 않죠. 담당한다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영국의 예를 들어 고독 관련한 뭐 부서 장관을 설치하는 것처럼 이게 복지의 패러다임이 아까 말씀처럼 인구 구조가 뉴노멀이 돼가지고 좀 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고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 70이다. 네. 근데 장애가 생겼다. 사고가 나가지고 후유증으로. 그럼 이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현재 정부 법상 케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70세 분이면은 그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예, 뭐 그 연금 말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봤어요. 그래서 한번 복지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세 가지가 일단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령 이게 6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장애인 활동 지원법에 의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안 되겠죠.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특별하게 있습니다. 근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보면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아까 얘기한 65세 이상으로 장애를 얻었을 경우에 케어가 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이게 디지털 서비스인데요. 네. 이게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돌봄을 하는 건데 이 관련한 기기 설치를 한 분들 중에 오류로 요청을 했는데 AS가 안 된 경우 비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돼 있다고 하지만 케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아까 이제 세 가지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케어를 받을까요? 이거는 지금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은 12개 시군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 65세 이상 이 케이스가 그래요. 그럼 59세다 가령 59세인데 지금 장애가 뭐 생겼다 또는 뭐 후유증이 생겼다 어렵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은 65세 이하니까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죠.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가 고독사를 직접 통계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간접 추산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연고 사망 이렇게 네. 있을 텐데 무연고 사망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막 30% 40%연 이렇게 드는데 통계를 보니까 물론 60세 이상이 많긴 하지만 50세에서 59세도 거의 17% 20%에 달해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조금 달리 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 비율이 지금 OECD에 비해서 우리가 낮잖아요. 아직도 좀 떨어지잖아요.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그 또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간호 인력 부족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인 세대에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미혼의 1인 세대가 치매가 걸리면 자산은 누가 관리해주고 돌봄과 간병 서비스를 할 때 선택과 개혁은 누가 하냐? 생애 말기에 의료 실행은 누가 결정하냐? 이게 앞으로 세상이 오래 혼자 사는 세상으로 그냥 뉴노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덴마크에서 2013년부터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정기순회 간호 서비스 하는 것처럼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케이스를 놓고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촘촘할까 예. 하는 걸 여쭤봤고 실제로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촘촘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이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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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독사, 가족 돌봄 청년, 그다음에 고립운전 청년 쪽에 이제 정책 포커스를 맞췄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촘촘한 복지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뵀던 파킨슨 적에 아마 마도파적이 로슈에서 했던 걸 거예요. 근데 저게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에 대한 그 환자들의 체감 그 효능이 확 달라가지고 저도 로슈 쪽을 접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뭐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뭔가 좀 특단의 해법을 찾고 사실 가야 될 겁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제가 정부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결핵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의원회관에서도 결핵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우리나라가 지금 결핵이 OECD 그 발병률 1위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사망률도 3위고 이게 공교롭게도 남북한이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주 드문 이 케이스예요. 지금 이게 공동 선두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문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총 11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한 70억 대부분이 인력 감축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요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오늘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결핵은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 간에 공기로 전파되는 거여서 이거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것 외에는 사실 예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간의 결핵 관리를 직접 수행해 온 건데 국내 법정 감염병 중에 코로나 빼고는 역대 이게 1위 질병, 사망률 1위 질병이었는데 23년도에 지금 증가했어요. 이게 쭉 추세를 떨어지다가 이유를 뭐 나름 우리 장관님이나 질병청장님 다 파악하셨을 텐데 이게 지금 고령층 외국인 뭐 이 부분에서 늘고 있는 거잖아요, 청장님?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아마 뭐 청장님 내용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최영선 간호사님 좀 직접 말씀 들으려고 제가 모셨거든요. 지금 순천향대 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결핵 환자 관리 전담 14년째 하시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결핵 환자를 찾아내서 관리하고 퇴록하는 전반적 업무를 하고 계신데 혹시 일단 전반적 업무라는 거 너무 디테일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한데 혹시 업무 중에 좀 저희가 특기할 만한 거 이렇게 아주 간략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는 제가 2010년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결핵 환자를 찾아내고 일단은 이제 어떤 환자가 발생을 하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환자가 발생을 해도 이 환자가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여도 병원을 오지 않으면 환자에게 약을 투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환자를 찾아내고 이 환자들에게 결핵이 어떤 질환인지를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잘 끝까지 복약할 수 있도록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강조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부작용 관리하면서 환자가 끝까지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가족 접촉과 검진을 통해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잠복 결핵 예방 치료를 통해서 결핵 발생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핵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오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연락을 통해서 네. 그 이게 뭐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특별히 들어보니까 결핵 쪽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9월 18일 날 내년 1월 1일자로 해고될 수 있다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좀 죄송하고 실례일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91명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가 3명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1명이 감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누가 감원이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이고 현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상당한 이제 지금 간호사들끼리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91명, 결핵관리 전담 요원을 198명 현재 감축하는 현재의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최 간호사님 이 결핵 담당하는 이 간호사들의 일반적인 그 간호사 일반에 비춰서 처우 수준이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뭐 일반적으로는 어떻고 에이즈 담당관은 어떻고 아주 네. 개괄적 대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2010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 연봉이 2,700이었습니다. 올해 연봉이 3,000입니다. 14년 동안 3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 저처럼 14년 차 되는 간호사는 6,4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 간호사의 14년 차 월급과 급여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저보다 110만 원, 월 급여에 110만 원 정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오늘 핵심이 이건 이제 요 문제인데 보니까 최근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간호사들 숫자가 이렇게 커버가 됐을 때는 이게 줄다가 비었을 때는 결핵 이게 또 율이 확 올라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도 있고 2003년도 전에도 그랬고 그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2003년도에도 저희가 결핵 환자가 10만 명당 83.8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그때 9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은 관리가 소홀했을 때 5만 2천여 명의 추가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지면 결핵은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이거 보니까요. 과거 통계 수치를 이렇게 트렌드를 보니까 그 간호사 관련한 숫자가 줄었을 때 이게 3, 4년 이후에 거의 틀림없이 결핵 숫자가 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좀 줄이자고 해서 한 70억 정도 인건비를 이렇게 줄이면 현재 우리가 뭐 안정적인 상황도 아닌데 몇 년 후에 또 늘어날 것이 거의 뭐 불문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 1위라는 게 OECD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북한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남북한 간에 의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핵 관련한 여러 가지 의료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시고 장관님하고 청장님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장관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OECD 1위 그 결핵 1위를 오랫동안 계속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내 사망률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지금 1위인 질환인데요. 그 10년 넘게 지금 이제 그 감소가 되던 것이 올해 약간 이제 사실 증가 추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신경을 가장 쓰고 있는 질환이 사실 결핵인데 내년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그 전담 간호사 분들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정말 불행한 그런 그 예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끝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또 여기 복지위에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임금 수준도 지금 사실 현실화가 전혀 안 돼서 저희도 이제 13% 인상을 일단은 내년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끝까지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올 상반기에 종교 지도자 한 분을 복지 관련 업무로 만나 뵀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핵이 본인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가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